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네요. 한국어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다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매주 라이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맞는다면 놀러 오셔서 한국에 궁금한 점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한국어 연습하러 오셔도 좋으니까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신청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의 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공주님, 왕자님이 사는 집, 그 성이 아니고 또 여자, 남자를 나누는 그 성도 아니고 한국 이름의 성입니다. 성씨라고도 부르죠. 김민수라는 이름이 있으면 김, 또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박이겠죠. 네, 오늘은 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은 혈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혈통은 피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떤 사람의 피를 내가 이어왔는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름에 성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모든 이름에 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만의 특별한 점, 특이한 점은 뭘까요? 한국의 성은 종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은 종류가 적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또 많이 있는 성씨는 김씨인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20%가 김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성은 이씨, 또 박씨인데요. 한국에서는 김, 이, 박, 이 성들이 너무 흔해서 그냥 김이박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해요. 이 김이박 세 가지의 성이 전체 인구의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거의 반 정도가 김, 이, 박 씨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농담 중에 하나가 한양. 한양은 서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한양에서 돌을 던져서 누군가가 맞으면 김이박 중 한 명이다 라는 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박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한국에는 5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성씨의 개수는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개.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하면 유럽에 리히텐슈타인 공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대요. 이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나라죠. 이 나라에 있는 성씨의 개수만 해도 2,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300개니까 굉장히 적죠. 또 성씨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 미국, 또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은 300개의 성씨는 정말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영어권 나라들은 미스터 스미스 이런 식으로 성으로 부르기도 하고 일본도 다나카상 이런 식으로 성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성의 종류가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나 회사에서 김씨 이런 식으로 부르면 한 30명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으로 부르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성이 적은 걸까요? 또 김, 이, 박이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성이 적어서 좀 불편하거나 곤란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한국의 성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은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제일 어려워했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성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수 있고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필요했을까요? 네, 귀족들. 귀족은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또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곳은 중국이래요. 근데 한국도 중국과 교류, 왔다 갔다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성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은 지금은 남한 또 북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땅은 옛날에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는 한국 땅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한 1000년도 더 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이 한자인 거 아시나요? 부를 때는 그냥 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 문자를 보면 금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옛날부터 금은 정말 좋은 거였기 때문에 이 문자는 귀족들의 성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이 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김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지만 한국이 세 개로 쪼개져 있을 때는 이름이 달랐어요. 1번 땅은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고 2번 땅은 백제, 3번 땅은 신라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힘이 셌던 그 땅이 3번 땅, 신라였고요. 이 김이라는 성은 신라에 살고 있던 귀족들의 성씨였어요. 이 나중에는 신라가 힘이 세져서 모든 나라를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귀족 성은 전체 한국의 귀족의 성은 김씨가 됐어요. 그 이후에 다른 귀족들도 뭐 이씨, 박씨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아니면 또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도 성씨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또 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고 성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귀족들의 상징 같은 성씨였던 이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그랬겠죠. 왜냐면 이왕 돈을 주고 성을 사는데 들어도 모르는 뭐 막씨 이런 거보다 김씨, 다들 귀족 성인 거 아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 이, 박씨를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들만 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해져서 김씨는 귀족 가문인가 보다, 귀족 집안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거를 지금은 알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땅의 모습은 계속 넓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다른 나라로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성이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김, 이, 박 씨가 많은 거라고 합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아까 한국의 성은 다 한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씨에 쓰이는 한자들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는 한자로 쓸 때는 금이라는 한자지만 성의 풀 네임으로 전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는 부산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박씨도 밀양 박씨, 이씨는 공주 이씨 이렇게 부릅니다. 밀양, 공주 이것들도 다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성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씨는 김해를 관리했고 또 박씨는 밀양이라는 곳을 관리했겠죠. 그래서 같은 성이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 김씨가 가장 많고 또 강릉 김씨도 있고요. 또 경주 김씨도 있고 더 많아요.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 지역 정보까지 다 같이 봐야지 같은 혈통인지 같은 집안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국성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신분 그리고 다스리던 지역의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의 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네, 정답은 한국은 결혼을 해도 여자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뀐 적이 없대요. 이거는 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한국은 그런 법이 있지는 않아요. 결혼을 하면 자신만의 성을 지키세요. 여자도 자기 성을 쓰고 남자도 자기 성을 그대로 쓰세요. 이러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옛날부터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서 지금도 그러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의견은 옛날부터 한국은 여자들이 권리가 높아서 성을 그대로 쓰도록 존중을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여자들의 권리가 너무 낮아서 아니 감히 남자들의 성을 쓴다고 하는 느낌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워낙 그 혈통, 자기의 뿌리, 피, 가족 이런 게 중요한 나라여 왔기 때문에 여자들도 성을 바꾸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쭉 한국 사회에 살아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면 저는 일단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쭉 쓸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는 남자의 성,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여자의 성, 그러니까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부부들이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아빠의 성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워낙 성의 종류가 적고 또 흔한 성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름이 자기만의 특징, 자기만의 개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김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 존중이 없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민수라면
아니, 민수라는 나만의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왜 김이라는 그 성으로 불러?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름도 흔한 이름이 있기는 해요. 이 민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김민수라는 이름은 성도 흔하고 이름도 흔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만약에 김민수 씨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는 성이나 이름이 너무 흔하면 이름이나 성을 바꿔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특히 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이름은 잘 기억에 안 남잖아요. 근데 성만 좀 특별한 성을 쓰면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고 멋지고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민수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니까 뭐 한민수 이러면 이제 조금 특별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박수진 이런 이름 성도 이름도 흔하거든요. 근데 진수진 이러면 이제 조금 특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나 소설 주인공 이름에도 좀 특이한 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름으로 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으로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서 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이한 성이 같은 학교에 있으면 무조건 별명으로 만들어서 놀립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진수진 이런 이름이 있으면 성이 진씨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학교에 있다 하면 바로 이제 별명 진라면 되는 거예요. 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라면이에요. 아니면은 진달래 이런 거. 꽃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성은 부모님들이 일부러 없애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남자예요. 근데 성이 팽씨예요. 팽. 이거 진짜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펭귄이었어. 펭귄으로 놀림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 남자는. 근데 이번에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팽으로 성을 주고 싶을까요? 이 아이는 커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펭귄이 될 게 뻔한데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아들은 엄마 성을 줍시다. 이렇게 되면 그 팽씨라는 성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적은 성이 더 적어지겠죠?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이한 성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팽씨를 가진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너무 펭귄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지만 놀리면 안 되겠죠? 펭귄이라고? 왜냐면 특이한 성이 많으면 이름도 더 다양해지고 또 재밌으니까 우리는 놀리지 않기로 합시다. 네. 결론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한국의 성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을 만날 때 이름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이름 그리고 성을 듣게 된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 이해할 게 뭐가 있나 싶지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이름 세 글자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어디 김씨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이 되게 특별한데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부분도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좀 더 자세한 역사에 대해서 또 성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거나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상을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도 한국처럼 성씨가 다양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나라의 성씨는 어떤지, 또 한국이랑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라이브 그리고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